안녕하십니까, 김혜주입니다. 자, 30일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니까 무엇에 대한 글인가 바로 갈게요. 자, 라이브러리들은 점점 더 관심이 있어집니다.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멍멍이니까 어떤 서비스냐면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들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점점 더 관심이 있어집니다. 이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잖아요. 이제 우리 이용자들에게 편하게 하려고 지금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전자적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가 인트로 백그라운드고, 인트로 백그라운드 다음에 논지가 바뀌죠. 그럼 여기 뒤에가 내 주제라는 얘기니까, 그러나 전통적인 강점은, 그 도서관의 전통적인 강점은, 그러니까 도서관의 전통성의 강점에 대한 글이지, 항상 그들의 어떤 뭐였습니까? 수집 이어왔습니다. 강점 자체가 수집이었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관의 강점은 수집에 대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이라는 얘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된다는 얘기죠. 이 강점 자체가. 특별히 연구 라이브러리에서. 또한 컬렉션 메이크업, 또한 도서관 어떤 모음의 메이크업은 가장 단단한 것들입니다. 그죠? 변하기, 재빨리 변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것이라는 얘기는 거의 빠르게 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만약에 라이브러리가 매우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면, 뭐에 대한 오래된 전통이냐면 빡세게 모으는 거예요. 물질을, 그죠? 멕시코에서 퍼블리시 되어진 어떤 물질을 빡세게 모으는 것에 긴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리고 비록 이것이, 그 라이브러리가 모든 멕시칸 임프린트를 구매하는 건 멈출지라도 많은 여러 해 동안 이런 것들을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면, 까지가 if 절이죠. 그렇다면 이것의 멕시코 모음은 여전히 클 것이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여전히 인상적일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책을 꺼내려고 하지만 않는다면이라는 의미지.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예전에 오랫동안 멕시코에 대한 어떤 매테리얼을 샀어. 모으고 있어. 그렇다면 그 모음집은 여전히 뭐 할 것이야? 여전히 크고 여전히 인상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 하면 되겠지. 무슨 의미야? 오랫동안 사왔다면 그거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굉장히 크고 여전히 인상적일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정답 한번 골라봅시다. 주제는 무엇에 대한 글인가를 고르는 거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면 뭐에 대한 글인 거죠? 전통성, 그 도서관의 모음에 대한 전통성이 이점을 가지고 있다에 대한 얘기죠. 어떤 이점이야? 오늘날에도 쓰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에 대한 글이잖아. 정답 한번 가봅시다. 지속된 중요성, 라이브러리 모음에 대한, 비록 디지털 시대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음에 대한 강점이 있다.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될 거라는 얘기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말이 안 된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2번은 조금 중요한 구문들이 많아가지고 좀 구문에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19세기부터 그 무뎌짐, 그 sin9, 이거는 노인들이죠. 노인들에게서 발견되어진 무뎌짐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아이솔레이션, 고립감이라든지 후퇴에서 발견되어진 무뎌짐은, 즉 그들의 뭐 하는 거야? cling to라는 것은 우리말로 했을 때는 뭐 adhere to, cling to, 붙잡다라는 뜻이니까, 과거나, 그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흥미에 대한 부족이나, 그리고 과거에 붙잡히는 그런 거에서의 발견되어진 어른들의 어떤 노인들의 노쇠함은, 이 주어고 월이 동사예요. 특징적으로 나타내어졌습니다. 뭐로서 나타내어졌어? 증상. 노쇠의 증상으로서 나타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노쇠함에 대한 증상이 뭐란 얘기야? 세계적인 사건에 어떤 흥미가 부족해지고 과거에 붙잡히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고립과 철수, 후퇴,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인에서 발견되어진 무뎌짐은 노인의 증상으로서 특징적으로 나타내집니다. 노인의 이런 증상이 있다는 얘기죠. 즉 사회적인 어떤 부끄러움이나 혹은 필수 불가피한 악화, 뇌의 악화, 이런 어떤 증상으로서 나타내어집니다 하면 되겠지. 노쇠함에 대한 어떤 증상이 이런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2차 세계대전을 따르는 학문적인 디스코스, 어떤 담화는, 점점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담화는 나타냅니다. represent A as B. 이것들을 노쇠함의 어떤 케이스로서, 컷에서 원인으로서 나타냅니다 하면 되겠죠. 이것들이란 건 위에 말했던 것들을 노쇠함에 대한 컷이죠.
원인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면 되겠지. 자, 로케이션이라는 건 원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위치를 찾다도 있지만 원인도 있어요. 노쇠한 정신적 악화의 원인은 주어. 그러니까 노쇠한 정신의 악화의 원인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쇠함에 대한 원인으로 보고 그 어떤 노쇠함의 원인은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아닌 더 이상 늙은 뇌가 아닙니다인데 우리 no longer 봅시다. no longer라는 것은 더 이상 뭐뭐하지 않게라는 부정의 의미가 있지. 부정의 의미, not의 의미가 있어. 그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not A but B라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뭐뭐하지 않게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해석을 해보면 그 노쇠한 정신 악화에 대한 원인은 더 이상 뭐가 아니야? 나이가 든 뇌가 아니라 사회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른들이 점점 약해지는 그 원인이 뇌가 아니라 사회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회냐면 이 꾸며주는 건데 꾸며주는 거 앞에 동사 뒤에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전치사 구가 나온 거지. through는 우리가 전치사 색깔 다르게 해볼까? 어디까지가 전치사 구겠니? 여기까지가 전치사 구고요. 이 대절의 동사는 strive이에요. strive A of B. 두 번째 알아야 되는 수거 strive A of B.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rid A of B, rob A of B, deprive A of B. 이 정도는 암기를 합시다.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보세요. 그러면 strive인데 빼앗는 사회, 즉 동사에서 꾸며주니까 빼앗는 사회인데 뭘 통해서 빼앗는 건 전체가 들어간 것뿐이야.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구문이니까 해석 잘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신적 노인의 정신적 악화의 원인은 결코 나이 든 뇌가 아니라 사회에 있습니다. 어떤 사회냐면 비자발적인 은퇴를 하기 싫은데도 은퇴를 해야 되는 거, 사회적인 고립감,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의 유대감에 대한 느슨함을 통해서 그 어른들에게 역할을 빼앗는 사회에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어떤 역할이냐면 had to sustain, 지탱해왔던 그들의 삶의 의미를 지탱해왔던 역할을 빼앗는 사회에 있습니다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악화의 원인이 뭐가 있냐면 나이가 든 뇌가 아니고 사회에 있다는 얘기야. 어떤 사회야? 이때까지 어른들에게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줬던 그런 것들을 빼앗는 사회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어요? 그럼 제목은 무엇에 대한 글인가를 고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쇠함에 대한 정신적인 악화가 뇌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회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when 그 늙은 사람들이 빼앗겨졌을 때 이런 의미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빼앗겨졌을 때 그리고 그들이 점점 더 고립되어졌을 때 그리고 흥미로부터 잘려지게 되고 그리고 활동으로부터 어떤 활동이냐면 이전에 그들을 유지하고 있던 활동으로부터 잘려지게 됐을 때 놀랍지 않게 그들의 정신적인 기능은 악화되었습니다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정답 한번 골라봅시다. 정답 뭡니까? 1번. 나이가 든 정신. 어디에서? Concert with aged body. 그죠? 조화된이라는 뜻이니까. 나이가 든 몸과 함께 조화가 된 나이가 든 정신. 그러니까 몸이 늙으면 늙을수록 정신도 늙어진다는 얘기지. 절대로 이제 실패하지 않는 진실. 이거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자, 2번. 변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것. 사회적인 이미지, 올드 에이지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에 대한 건 아니죠. 3번 어떤 세상도 그 올드맨을 위한 어떠한 세상도 없다. 에이지, 나이의 discrimination, 차별에 대한 어떤 강화되어진 나이 차별. 나이 차별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자, 4번 무엇이 elderly가 decline 하도록 만듭니까? 그죠? 우리 사회적으로 뭔가 낙오되어진 거 정답이 4번이 맞겠지. 3번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3번은 뭐냐면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강화되어진 뭔가 나이 차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이 차별에 대한 얘기 아니니까 3번은 매력적 오답이 될 수도 있겠고 5번 not disabled but differently abled. 뭔가 이제 disabled은 아니지만 차별이 되어진 abled. 새로운 face old age, old age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대한 얘기 아니죠. 뭔가 이제 다르게 abled 되어진 이란 얘기도 아니고 정답은 무엇이 늙은 사람들이 쇠퇴하도록 만드냐. 어디? 사회적으로 뭔가 being left out, 낙오되도록 만들어지는 거. 사회적으로 예전에는 우리 젊은 늙은 사람들이 역할이 있었지만 낙오되게 만드는 거. 정답은 4번이 제일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3번은 1번. 자, 어법 문제 1번은
freely에 이제 밑줄을 쳐졌으니까 우리 뭘 쓸지 문제죠.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에 대한 문제.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 같은 부사도 수식해주고 형용사도 수식해주고 준동사도 수식해주고 동사도 수식해주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다 수식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인터넷은 허락합니다. 정보가 흐르도록 훨씬 더 자유롭게 뭘 꾸며주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가 흐르도록이라는 준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관계부사니까 관계부사는 따지게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첫 번째는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고 관계부사가 나오고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지 아니지만 따지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where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까? world라는 선행사가 있네. 그러면 첫 번째 건 맞았어. 두 번째 거는 뒤에 완전 불완전인지 봐야 되는데 extensive trail 주어 will be 동사인데 이거에 대한 will be forever preserved 수동태죠. 수동태 문장은 무조건 완전한 문장으로 보기 때문에 1번과 2번 둘 다 되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자, 3번 했었어요. 3번은 beginning을 쓸지 ing를 쓸지 vs pp를 쓸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따진다 그랬죠? 첫 번째는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먼저 따진다고 했고 자동사면 무조건 ing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자동사는 뭐가 안 돼? 자동사는 수동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무조건 ing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타동사면은 ing가 나와도 되고 pp가 나와도 된다고 했는데 그때 조건이 있다 그랬지. 타동사인데 ing가 나오면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거 정도면 다 풀린다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 우리가 이제 변증법적 추론이죠.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참이라고 하면 나머지를 거짓으로 판명을 해주면 나머지가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게 변증법이라고 했는데 그걸로 다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자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beginning을 쓸지 begun을 쓸지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일단 이 begin이라는 동사가 무슨 동사인지를 먼저 따져야 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동사야? 시작되다는 자동사잖아. 자동사면 무조건 ing밖에 안 돼. 따라서 beginning 쓴 거 맞다라 보시면 되는 거야. 다시 ing냐 pp냐를 따지는 문제는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먼저 따지는 거야. 자동사면 무조건 ing가 나오는 거고 타동사면 ing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존재를 해야 돼. 이걸로 웬만하면 다 찾은다고 했는데 beginning 자체는 자동사기 때문에 ing 쓴 거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뭐야? 그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그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감정 형용사. 감정 형용사는 주어가 사람이면 pp가 나오고 주어가 사물이면 ing가 나온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화는 지루하다라고 했을 때 the movie is 다음에 bored를 쓸까요? 혹은 boring을 쓸까요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죠. 혹은 나는 지루하다 할 때 I am bored를 쓸까요? boring을 쓸까요를 물어보는 문제가 맨날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이런 걸 감정 형용사라 그래요.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 surprise도 마찬가지고 되고 뭐 surprise, 뭐 boring, 뭐 bore, 뭐 boredom, 뭐 boring, bored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satisfying, satisfied 이런 거 마찬가지로 자 이런 것들은 주어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 영화는 지루하다 할 때 영화가 사물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ing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고 사람이 주어면 뭐 나온다? pp 형태 나온다. 그래서 이제 boring, bored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봤을 때 이것은 can be true가 될 수 있고 그러나 humiliated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감정 형용사죠. 뭔가 굴욕적이게 만들다라는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ing를 쓸까 pp를 쓸까 문제인데 이시라는 게 사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ing를 바꿔야겠지.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정 형용사에 대한 종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주어에 따라서 ing를 쓸까 pp를 쓸까 나눠질 수 있다는 거. 5번 같은 경우 보면 5번은 우리가 가목적어랑 진목적어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 많이 했죠. 몇 형식부터 나온다? 5형식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5형식 문장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이것이 I find 그 다음에 to study English fun이라는 문장이 있어. 일단 이거 5형식 안 보이면 좀 큰일 나죠, 이제는. 자, 일단 find라는 게 대표적인 5형식 동사고 목적어가 to study English고 목적격보가 fun이라는 얘기야.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준동사를 쓰기 되게 껄끄러워해. 그냥 생명사를 쓰고 싶어 하지. 생명사를 쓰고 싶다는 얘기는 여기 생명사를 넣어줄 거야. 그 대신 진짜는 뒤로 빼줄 거지. 그 생명사를 넣어주는 걸 뭘로 넣어주면 되겠지? 가목적어인 it으로 넣어줄 거고 it을 싹 넣어줬어. 그리고 for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러면 가짜를 넣어주고 찐퉁배기는 뒤에 뭘 써줘야 돼? To study English를 그대로 써주는 거지, 이렇게. 이게 그 유명한 가목적어랑 진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it에 밑줄 딱 쳐져 있다는 얘기는 가목적어고 진목적어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봤을 때 it에다 세모 쳐봐. find 5형식 동사고. 그럼 it이 가목적어고 진목적어가 to engage 따라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야. 해석 한번 해볼까? 나는 발견한다. 이것이 재밌다고. 이것이 뭔데?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자, 위에 거 나는 발견한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재밌다고에 대한 가목적어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문맥상 낱말. 우리 어휘 문제는 다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죠. 이건 해석이 안 되면은 문제가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N.O.라는 사람은 환경학자인데 여기 아프리카 대학교에서 환경학자인 N.O.라는 사람은 주어 has made 만들었습니다. 아주 careful한 연구를 만들었습니다. 뭐에 대한 연구죠? 그가 메가 herbivore 이게 엄청나게 큰 초식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어떤 신중한 연구를 했습니다. 뭐야? 방송 사고 갑자기 뭐가 떴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엄청난 초식동물 누가 있죠? 엘리펀트, 리노, 히포 이런 것들 있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땅에 있는 포유류들 어떤 거냐면 1000kg 이상인 것들의 어떤 연구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들의 사이즈 엄청 큰 사이즈죠. 여기서는 이제 삽입절이기 때문에 그가 발견하기에 엄청난 사이즈는 주어 동사 만들었습니다. 5형식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동물들이 목적어 뭐 하도록 굉장히 유니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도록 만들었다. 맞는 거라 보시면 되겠지. 1000kg 이상이 나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so that 꿈은 보였으면 좋겠다. so that이니까 너무 몸에서 그게가 대절이다. 성인들은 너무 커가지고 그들은 immune 굉장히 면역체제가 되었습니다. 뭐에 라이언의 공격에 대해서 끄떡없습니다. 다른 큰 포식자들에서 끄떡없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독특한 초식동물의 원래 초식동물은 라이언들한테 먹혀야 되는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떤 독특한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1번도 맞따라 보시면 되겠지. 그러나 엄청나게 큰 초식동물들은 특별하게 취약했습니다. 뭐에 취약했죠? 인간 사냥의 영향에 취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노 같은 애들은 라이언들은 안 먹어. 그렇지만 인간들은 사냥을 했다는 얘기지. 그거 한 마리 잡으면 한 달 먹잖아. 그죠? 그거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주어 계산했습니다. 뭘 계산했죠? 잠재적인 성장률. 아프리카 엘리펀트 인구의 잠재적인 성장률이 no more than 밑줄 한번 쳐볼까요? no more than only예요. only. 단지 6.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러한 느릿느릿하게 브리딩한 종족은 이게 왜 맞는 거죠? 6.5% 밖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거라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6.5%밖에 성장률이 안 돼. 그럼 굉장히 낮은 어떤 브리딩률이잖아요. 낮은 출생률은. 그가 말하기에 낮은 출생률은 아마도 doomed, 그죠? doom이라는 것은 우리 굉장히 나쁜 운명에 처하다 이런 의미니까. 그런 굉장히 낮은 출생률은 나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어떠한 효과적인 프리데터가 뭐하기 시작한다면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나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면 되겠지. 맞잖아. 출생률이 낮은데 갑자기 인간들이 그 애만 잡으려고 해. 그러면 굉장히 운명이 나빠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따라서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가 믿기에 이것은 주어 완전하게 묘사합니다. 상황을 뭐에 대한 여기 엘리펀트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 아메리카에서. 이게 뭔지를 뒤에 설명이 나오죠. OW는 이거 체크하시고 이 문장이 interpret인데 우리 interpret
treat A as B, A를 B로서 해석하다 했기 때문에 A가 as가 나오고 B가 나와. 그러면 OS는 해석합니다. 이 사실을, 이게 A예요. 어떤 사실인지를 꾸며주는 것 뿐이고, 엄청나게 많은 알려진 아이스 에이지의 죽음의 장소가, 그죠? 맘모스나 메스톤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as가 여기 나오죠. 뭐로써 해석합니까? 증거로서 해석합니다. 어떤 증거냐면 그들이 인간의 가장 싫어하는 포식자라는 증거로서 해석을 합니다.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메모드들과 맘모스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 장소가. 그러면 그 장소가 엄청나게 많은 애들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 자체는 증거인데 그들이 인간의 가장 선호되어지는 프레이라는 증거로서 판단됩니다. 정답은 disliked가 아니고 liked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인간의 선호되는, 왜냐하면 죽은 장소에서 이런 애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이런 어떤 먹잇감의 어떤 것 중 하나라는 거로 보시면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따라 정답은 4번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작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뭐하기에, 그죠? 그것들을 지탱하려고 하는, 만약 그들이 이런 것들이 사냥할 수 없다라면, 잡을 수 없다라면 그들을 지탱할 여러 가지 작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압박감은, 그죠? 사냥의 압박감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자, 레다 밑줄 치고 사그러들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 큰 동물을 잡았는데도, 그죠? 여전히 작은 동물들이 주변에 그것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작은 동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뭐 할 수 없다면, 큰 동물을 사냥할 수 없다면 그 주변에 작은 동물이 많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의 사냥 압박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엘리펀트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사냥감 놈을, 큰 놈을 다 잡았어. 근데도 옆에 뭔가 조그만 토끼, 사슴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사그러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인간의 사냥 압박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탱할 만한 많은 작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죠. 넘어갈게요.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그죠? 쭉쭉 그냥 읽어 내려가면 되는 거고. 자, 네가 오랄 프레젠테이션 할 때, 발표를 할 때, 자, a core match first approach라는 건, 자, 이렇게 내가 하이픈으로 연결되면 다 형용사 처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꾸며주는 거죠. 핵심 문장을 첫 번째 오게 하는 접근은 주어, 핵심 메시지가 첫 번째 오게 하는 접근은 제공합니다. provide A with B죠. 너에게 시간의 이점을 제공해 줍니다. 즉, 시간의 이점이 뭡니까? 너의 코어 메시지로 시작하는 거 증가시킵니다. 즉, 너의 코어 메시지로 시작하는 거, 즉 제일 중요한 메시지와 함께 시작하는 것은 뭘 증가시킵니까?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어떤 가능성이냐면 너의 청자들이 walk away with the message, 메시지를 가지고 가게 하는 어떤 가능성을 증가해 줍니다. 어떤 메시지면 네가 그들이 가지고 가길 원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게 하는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걸 청자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켜준다는 얘기죠. 핵심 메시지를 함께 시작하는 것 자체가. 비록 네가 시간이 부족할지라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거 우리 두 갈식이라고 많이 말하잖아. 먼저 중요한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비록 네가 과소평가하지 말아야만 할지라도, 뭐에 대한 적절한 시간 키핑에 대한 중요성을 당연히 신경 써야만 할지라도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네가 네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발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끝에? 너의 프레젠테이션 끝에. 뭐에도 불구하고 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더 컨트레이드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이란 얘기는 시간을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려는 모든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프레젠테이션 끝에 항상 네 스스로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발견하는 이유들이 항상 있다는 얘기지. 아마도 너는 단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향이죠? 시간이 부족한 모든 네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은 아마도 너는 마주칩니다. 몇몇의 예기치 못한 방해를. 레인징은 범위에 다다르면서 from A to B죠. 잘못된 어떤 장비에서부터 clarification question까지 범위에 다다르면서 예기치 못한 어떤 몇 가지의 뭔가 방해를 너는 마주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모두 다 그래 왔습니다라는 얘기는 이유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모두 다 그런 경험들이 있다. 다 시간이 부족했던 경험들이 있다는 얘기죠. 1분 남았다의 신호는 플래시 갑자기 번쩍이고요. 그리고 너는 거의 반 정도도 못 왔습니다. 내 프레젠에 대해서. 너는 잘라야만 합니다. 파트를. 네의 프레젠테이션 파트를 잘라야만 합니다. 스피드를 올려야만 하고 모든 이런 것들은 희생하게 됩니다. 핵심 메시지를 희생하게 됩니다. 어떤 핵심 메시지냐면 네가 플랜트 심었던 그 끝에 전달하려고 계획했던 메시지를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에 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희생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메시지를 끝에다 두게 되면 너는 너의 스스로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상당한 어떤 스트레스를 모함으로써 그럼 뭐가 남아야 돼? 앞에다가 메시지를 줌으로써 정답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쉬웠죠? starting, 시작함으로써 rather than ending, 끝이 아니라 시작. 너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함으로써 너의 코어 메시지와 함께 끝이 아니라 정답 5번으로 보시면 되니까 쑥쑥 넘어가면 됐다.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어렵지 않았죠. 스토아 어떤 철학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뭘 개발하죠? 도구를. 어떤 도구죠?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deal with이에요. deal with인데 삽입이 된 거야. as 형부 as가 인간적으로 가능한 만큼이나 효과적으로 뭘 다뤄? 자, whatever kicks and punches인데 우리 life가 주어고 throws가 동사고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whatever 뭐뭐든지 어떤 것이든지라는 뜻이니까 삶이 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킥이나 어떤 펀치를 던지든지 간에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든지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도구를 우리가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는 것은. 다시 볼게요.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도록 돌아? 우리가 개발하도록 돕는데 도구를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어떤 도구죠? 다루는,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다루는. 뭘 다뤄?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킥이든지 어떤 펀치든지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걸 다루는 어떤 도구를 발전시키도록 돕습니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삶이 우리에게 펀치라든지 막 예기치 못한 팡팡 난리잖아. 그런 것들을 다룰 도구를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발생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거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뭐냐면 예기치 못한 것들이 딱 나왔을 때 준비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스토아 철학인 거 같네요.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훅이라든지 사이드킥을 어떤 취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그리고 이것을 최고로 이용할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어떤 promise, 전망입니다. 뭐 약속입니다. 자, 그러나 현재 만약에 네가 얼굴에 펀치가 맞는다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스토아 철학이 있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런 것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된 상태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맞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너는 감정적으로 됩니다. 딱 맞으면은 진짜 우리가 예측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된다는 얘기지. 모든 사람처럼 너는 화나서 다시 싸우든지 혹은 너는 울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사람들은 확인합니다. 강한 감정을 뭐로써? 우리의 강력한 궁극적인 약점으로서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되게 무시하는 거야. 특별히 네가 허락할 때 그것들이 지시하도록 너의 행동을 지시하도록 허락할 때 특별히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들은 굉장히 독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독성이 있고 그들은 모든 인간의 고통에 대한 뿌리입니다. 그것들이란 건 뭐야? 감정적으로 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얘기지. 불행에도 뭐에 따르면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대부분의 우리는 노예화가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감정들의 노예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감정의 노예화가 된다는 얘기는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강력한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뭐와 같은 짜증내는 어떤 두려움, 슬픔, 앵거와 같은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강력한 노예화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유입니다. 너무 많은 우리들이 비참하게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밖에 떨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어디? 강점의 타워의 밖으로 나가지는 어떤 이유가 되고 우리가 좋은 어떤 이상적인 우리 자신의 자아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 이 좋은 어떤 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즉 감정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게 이런 강점으로부터의 멀리 떨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얘기지.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안 좋은 거에 대한 걸 찾아야 되니까. 그죠? 야기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도록 야기합니다인데 훨씬 더 밑에서 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밑에서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게 만든다는 게 마이너스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을 5번 하면 되겠지. 너무 쉽잖아. 자, 4번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는 걸 현실화하는 걸 막도록 우리 진정한 목적을 현실화시키는 걸 막는 거는 목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좋은 거에서도 멀리 떨어진다니까 목적을 하는 건 조금 범위가 너무 넓다는 얘기지. 목적을 현실화시키는 걸 막아준다는 얘기는 목적에 대한 얘기 안 나왔어요. 3번 우리가 연결되도록 만든다. 연결되는 얘기는 개소리고 우리가 대답을 하도록 만듭니다. 질문의 대답을.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원치 않은 생각에 없어지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적에 대한 건 얘기 안 나왔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4번은. 따라서 정답이 5번이 제일 맞다라 보시면 되겠지. 자, 강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에서 밑에서 한다는 얘기는 잘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7번 가겠습니다. 필수 불가피하게 시간대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대냐면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 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being visited, 도달하는 우리에게, 그죠? 어디에 도달하는 겁니까? overpopularized, privileged, 그러니까 엄청나게 특권이 있거나 강력한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에 대한 정의에 대해 더 많이 신경이 있습니다. 뭐보다? 훨씬 더 그들 스스로 잘 사는 거라기보다 훨씬 더 그들 스스로 잘 사는 거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특권이 있고 강력한 사람들에게 방문되어지는 어떤 정의에 대한 더 많은 관심에 대한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뜻일까? 그들 자체가 더 잘 되는 것보다 그들 자체가 더 잘 보상받는 것보다 특권층이 더 특권층이 어떤 법의 처벌을 받는 거를 더 좋아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자, 다음에 2010년 BP 오일 스필은 어디에서? 여기에서의 BP 오일 스필은 BP 스필 따르는 BP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름 유출 사고는 set about 뭔가 설정했습니다. 보상하는 지역 어부들을 보상하는 거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뭐와 함께 out of court는 법정 밖에서란 얘기입니다. 법정 밖에서 해결책으로 뭘 토탈링하면서 몇몇의 수백만 달러의 어떤 토탈링을 하면서 법정 밖에서 해결책이죠. 합의 보는 거야. 법정 외 합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역 피셔맨을 보상하는 거에서 설정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뭔가 기름을 쫙 유출했어. 기름을 쫙 유출했을 때 법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밖에서 그냥 수백만 달러로 퉁치려고 했다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B랑 C랑 먼저 봐야 되는데 B번 볼까요? 친절하지 않게 보여진 이것은 그러니까 친절하게 않게 보여진 이것은이라는 것은 법정 밖에서 해결하려는 거. 이것은 요구입니다. 뭐에 대한 요구? 어떤 복수에 대한 요구입니다. 자, 갑자기 복수에 대한 요구라는 건데 복수에 대한 게 나올 수가 있을까? 바로 그냥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불친절하게 보여진 이것은 복수에 대한 요구입니다. 복수에 대한 요구가 좀 나오기 바로 좀 논지가 너무 뛰어나잖아. 너무 비약이 심하잖아요. 10번 볼까?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돈으로 퉁치려고 하는 걸 설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 명의 쉬림프 프로듀서 버퍼는 뭐뭐를 그러나가 아니라 제외하고죠. 미안합니다. 한 명의 어부만을 제외하고 여기의 그랜드 아일의 루이지안의 한 명의 어부를 제외하고는 이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돈으로 퉁치려고 했지만 한 명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원한다. 내 나를 어디서? 코트에서, 법정에서 원한다라고 그는 말했다는 얘기죠. 만약 그들이 그냥 get off라는 것은 위기를 모면하다는 뜻이 있어요. get off, 암기, 위기를 모면하다. 단지 돈을 지불하는 걸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한다면 그죠? 즉 그게 뭐야? 즉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는 거 그걸로 이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면까지가 여기까지야. 그렇다면 그들은 절대로 레슨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돈으로 퉁치려고 하면 너는 이제 뭐 레슨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친절하지 않게 보여지는 이것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퉁치려는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그들이 레슨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의 예시로 보면 되겠지. 레슨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친절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것은 요구입니다. 뭐에 대한? 복수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제 왜 복수인지 알겠죠? 왜 복수야? 이렇게 보여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 그들이 뭔가 어떤 수업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에 대한 어떤 입장이 뭐야? 그 비죠. 친절하게 보여지지 않는 이것은 복수에 대한 요구입니다. 훨씬 더 동정적으로 이것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죠? 정의의 원칙과 공정한 처벌이 가치가 있다라고. 뭐 내에서? 에세스니까. 어느 곳에서만큼이나 경제 내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돈만을 사용하면서 밸런스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면 되겠지. 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돈으로 하든지 법으로 하든지 간에 이러한 어떤 어부들은 표현하는 중이다. 무엇인가, 어떤 무엇인가냐면 이해 불가능한 뭐로부터? 이성적인 경제 관점으로부터는 이해 불가능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중입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건 뭐야? 돈만으로 딱 주게 되면 땡큐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정답은 C가 나오고 B가 나오고 A가 나오는 게 맞겠죠. 이것은 요구입니다. 어떤 요구냐면 영국 정치 철학자 토마스 이 사람이 이해했던 어떤 요구입니다. 즉 힘인데 법의 힘이라는 것이 반드시 모두 다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만 또 어떤 힘이냐면 어떤 1번 요구고 2번 요구 어떤 요구냐면 점점 증가하는 기술적인 어떤 통치가 통치적인 클래스만이 할 수 없다라는 요구입니다. 하면 되겠죠. 정답은 CBA. 정답은 5번 하면 될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 자, 타일랜드에서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합니다. 모함으로써 손을 둠으로써 그들의 손을 together in front of their body 그들의 몸에 둠으로써 그리고 천천히 그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 이렇게 함으로써. 자, 그러면 자 타일랜드에 대한 예시가 나왔죠. 개념은 make 만듭니다. 오형식이죠. 목적어가 여기입니다. 목적보가 이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예측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개념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로 예시가 뭐가 나냐면 미국에 대한 예시. 미국은 예측합니다. 뭘 예측해? 그들이 손을 뻗을 때 서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을 때 그 사람이 이것을 잡을 거라는 걸 예측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짧은 핸드쉐이크는 따를 거라는 걸 예측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손을 딱 내밀면 처음 보자면 다 손 내밀고 가지고 이거 악수할 걸 당연히 예측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은 충격받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들의 손을 잡는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잡고 침을 뱉거나 let go, 놓아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맞잖아. 딱 했는데 갑자기 안 놓고 막 침을 뱉어. 퇴퇴. 졸라 기분 더럽고 충격받죠. 반대로 사람들은 어떤 사회 사람들이냐면 몇몇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공공으로 키스를 embrace, 포옹을 하거나 서로서로 키스를 합니다. 그 볼에다가 뭐로써? 그리팅의 어떤 인식으로서. 비록 그 형식적인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 포함되었을지라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냐면 미국에서 악수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같은 데서 껴안으면서 볼 뽀뽀 이런 거 나왔죠. 자, heartily 핸드쉐이크, 굉장히 진심을 담은 핸드쉐이크. 이러한 사회에서의 어떤 핸드쉐이크는 아마도 방해, 해석될지도 모릅니다. 인설트하고 모욕적이라고 해석될지도 모릅니다라고 해서 자 봐봐. 여기까지는 핸드쉐이크에 대한 얘기로 보시면 되겠지. 어떻게 크게 보게 되면 핸드쉐이크에 대한 얘기가 for example 아메리칸에서 여기까지가 핸드쉐이크에 대한 얘기로 볼 수 있겠지. 손을 이렇게 흔드는 것 자체에 대한 예시로 보면 되겠고. 자 3번 봐봐. 만약에 근데 3번에 정답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이러한 인사법은이라는 것은 핸드쉐이크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인사법은 통치되어집니다. 엄격한 개념에 의해서. 그죠? 근데 slight difference, 조금 차이점 어디에서의? 한 사람 손에 조금의 차이점은 반영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뭐가 나냐면 손의 어떤 그 사람들의 손의 위치라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거죠. 이거의 위치는 반영합니다. 사회적인 뭔가 위치를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반영합니다. 더 높은 손은 더 높이 포지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누구는 내가 만약 할아버지야. 그리고 손자가 있어. 그럼 할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손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위치에 따라서 뭔가 자기의 어떤 신분적인 어떤 스테이러스가 나타난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이러한 그리팅이라는 것은
엄격한 개념에 의해서 이제 거번되어진다는 얘기는 이 핸드쉐이크는 뭔가 엄격한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야. 뭐가 개념이야? 여기에 타일랜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왜 4번이 안 되냐면 이 3번과 4번은 연결되는 거야. 이 인사법 자체가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위치를 나타낸다는 서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4번은 안 되는 거고 2번은 왜 안 되냐면 서로 핸드쉐이크에 대한 얘기였어. 핸드쉐이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타일랜드 이런 인사법이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3번으로 봐야겠죠. 정답은 3번 하면 될 것 같아. 넘어갑시다. 9번. 자, 이러한 굉장히 놀라울 만한 격차는,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건 뭐가 나와야 돼? 놀라울 만한 격차가 무조건 나와야겠죠? 놀랄 만한 격차는 야기에 쓰면 다양한 어떤 스테이크홀더들, 그죠? 뭘 포함하면서 연구자들, 러이어들, 헬스 오피서, 그다음에 시티 오피셜, 에듀케이터, 그다음에 차일드 옹호자들, 이 5형식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죠? 목적보호 함께 일하도록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리드 포이즈닝, 리드랑은 납중독이죠. 납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격차가 나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함께 일하는 거지. 그러면 함께 일하는 예시가 뒤에 따라 나오고 위에는 좀 격차가 나올 거라고 좀 예측하면 되겠죠. 자, 그럼 2번 잠깐 뒤에부터 볼까요? 그러나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죠?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 더 나쁜 리페어에서의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납중독에 걸렸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스피드로.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리드가 납이 밴드라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1970년에 인구적인 어떤 전 인구적인 혈중 납 농도의 수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납중독이 수치가 줄어들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1999년에 초등학교 교장, 어디에서 이 사람이 초등학교 교장은 발견했습니다. 41%의 그들의 어떤 인커밍 스튜던트들이 has elevated, 뭔가 납중독 레벨이 증가했다는 거지. 20배 정도? 뭐의 국가적인 수준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까지가 3번 전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2번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없어졌지만 납이라는 게 금지됐지만 여전히 못 사는 사람들은 납중독이 높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 20배나 증가했다는 얘기는 납중독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납중독이 없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납중독이 높다라는 격차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냐면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연합체야. 연합체는 함께 일하는 거에 대한 예시니까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았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자, A, B니까 사람들은 스스로의 어떤 셀프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주장,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합니다. 몇몇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느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secure, 안정하게 되거나 불안정하게 되도록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서 불안정하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참가자들 중에서 어떤 참가자들이냐면 전문적인 기타리스트가 되려고 노력하는 참가자들 중에서 몇몇은 들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성격의 프로파일이 다르다고, 전문적인 기타리스트로 다르다고 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조금 인시큐어한 어떤 그런 걸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은 날랐습니다.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냐면 그 참가자가 혹은 그녀, 그죠? 그 전문가가 되는 거에 그 길에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날랐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그들이 딱 맞다고, 프로파일에 정확하게 맞다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뭔가 잘하고 있다고, 그들의 프로젝트에서 기타리스트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중요한 건 여기는 secure이야. insecure vs secure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봅시다. 그들은 그 다음에 요청받았습니다. 그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기타 수업을 주는 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 비기너에 대해서. 그럼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할지를 이제 요청받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죠? 인시큐어하게 뭔가 부정적으로 됐던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클레임에 대해서 기타리스트 되는 거에서 부정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더 많이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레슨을. 뭐보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안정적이었다고 했던 사람들보다 하면 되겠지. 여기서 게임 끝난 것은 내가 뭔가 좀 불안정적으로 느끼면 오히려 더 많이 가르치려고 한다는 얘기야. 정체성을 하기 위해서, 정체성 주장하기 위해서 어드밴스를 하려고 하는 셀프 프레젠테이션 더 많이 한다는 얘기지. 게임 끝났죠? 정답 한번 가볼까요?
몇몇의 연구는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전문가의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그죠? 그들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게 대절의 노수가 주어고 동사 이거죠. 셀프 프레젠테이션을 적용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잘한다는 거니까 이런 걸 더 많이 한다는 거니까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31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재수입니다. 감사합니다.